누구나 쉽게 하는 영어 이병작. 네, 뭐 1강이나 14강이나 난이도 차이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봤던 거 거기서부터 바로 시작해서 쭉 가주시면 됩니다. 원어민이 매일 쓰는 표현을 준비해서 제가 영어의 구조, 어떻게 만드는지, 앞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어가면 되는지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초보자 눈높이에서 초보자들을 위해 설명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문장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좋은 식당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도 미리 정해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거를 말할 때, 첫 시작 어떻게 하지?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뭐뭐해 주시겠어요? Can you? 공손한 의미가 could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동사, 추천하다를 넣어서 Could you recommend?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을 연습하다 보면 이제 뭐뭐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몸에 탁 달라붙게 돼서 이거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여기 좀 앉아 주시겠어요? could를 사용해서 이제 부탁할 수 있겠죠. 동사는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추천하다,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뭐가 남았죠? 좋은 식당을 이것만 얘기해 주면 끝나겠죠? A good restaurant. 이렇게 됩니다. 좋은 식당 하나라고 해서 a good restaurant.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해 보이는 문장이었지만 내가 만약 could를 꺼낼 수 있다면 거기다가 동사 recommend를 한다면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이렇게 원하는 걸 타닥 넣어서 두 가지 의미 단위로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뭐 Could you recommend a good wine? 와인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place? 어떤 장소를 추천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배웠던 문장에서 살짝씩 변형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쉬운 것부터 원어민의 사고가 담긴 살짝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 10문장 준비했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요. 어제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I stayed up late last night. stay 하면 머무르는 건데요. stay up이라고 하면 안 자고 깨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stay up late. 늦게까지 안 자고 깨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과거 형태로 stay가 아니라 stayed 라고 해줄 건데요. 보통 동사에 ed를 붙이면 예전 이야기를 말해요. 늘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럴 게 아니라 나 뭐뭐 했어. 이런 느낌이 바로 과거가 되는 거죠. I stayed up late. 저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죠? 시간이나 장소 등은 뒤에 이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Last night. 어젯밤이 되겠죠? 그래서 last를 사용해서 지난달, 지난주, 어젯밤 이렇게 지난 거를, 과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럼 나눠서 저는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I stayed up late. 어젯밤에 말이죠. Last night. 연결하면 I stayed up late last night. 제가 다크서클이 이만큼 나서 피곤해 보이는 이런 몸 상태여서 상대방이 You look tired today.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고 하면 뭔가 여기서 우리 배웠던 거 그대로 I stayed up late last night. 이렇게 맞받아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시작하는 문장 구조 계속해서 만들려고 해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제가 먹어본 파이 중 최고네요 라고 하고 있죠. 내가 이때까지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거, 경험을 말할 때 이걸 사용해 주시면 돼요. This is the best pie I've ever had. 앞에는요 그냥 이것은 뭐뭐이다. 가까이 있는 거 가리키면서 말할 때 This is the best라고 하면 최고, 최상급이죠. 제일 괜찮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친한 친구를 best friend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best pie, 가장 괜찮은 그런 최고의 파이를 말합니다. This is the best pie. 정말 최고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뒤에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I've, 여기서 have의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I've ever had. 이 have pp가 현재 완료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느낌이죠. 참고로 여기서 had는 have의 pp 형태인데요. 이거는 가지다가 아니라 먹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기본 동사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통 많이 쓰이는 건 5개에서 10개까지 쓰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제가 계속 문장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씩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I've ever had 라고 하면 ever는 참고로 여기서 강조해 주는 느낌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먹어봤던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저트 가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죠. This is the best pie I've ever had. 이거 그대로였다가 나중에 파이만 바꿔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내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빵이었어요. 이렇게 꼭 한번 써보세요. 다시 한번 이 문장. This is the best pie I've ever had. 좋습니다. 세 번째는 쇼핑몰로 데리러 올 수 있나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can you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can you pick me up at the mall. 의미 단위별로 조금씩 끊어봤는데요. 긴 문장도 우리가 하나씩 덩어리를 꺼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단어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나 되지만 3가지 덩어리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순서 맞출 때도 훨씬 편할 겁니다. 일단 부탁하면 can you.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것부터 외워주시면 돼요. 뭐뭐 해줄 수 있니? 뭐뭐 해줄래? Can you. 그 다음에 누군가를 차로 데리러 가는 걸 픽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국말처럼 쓰곤 하죠. 나 좀 픽업해 갈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영어에서는 이거를 보통 중간에 사람을 넣어요. pick me up 이러면 나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Can you pick me up? 나 좀 데리러 올래? 차로 데리러 올래? 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디에 데리러 올 건지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At the mall. 여기서 at을 사용해서 장소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쇼핑몰에 at the mall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꺼내보세요. 뭐뭐 해줄래는 can you. 차로 데리러 오다 pick me up. 장소는 쇼핑몰 at the mall. Can you pick me up at the mall? 한 번 더 해볼까요? Can you pick me up at the mall?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mall 자리에 장소만 바꿔서 부탁해보세요. 네 번째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픈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My throat is sor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 have를 사용해서 I have a sore throat. 이렇게 해줘도 괜찮고요. 그냥 주어, 내 목을 주어로 두면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My throat, 내 목이요, is sore, 아파요. 보통 이렇게 뒷목이 땡겨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염증 나서 이렇게 안에 아플 때 막 침 삼키면 따끔따끔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sore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My throat is sore. 저는 I have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그거 쓰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처음에 내 입에 탁 맞는 거 그것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면 돼요. My throat is sore. 특별히 내 선호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리는 거 그거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My throat is sore. 혹시 나중에 에어컨 때문에 목이 따끔따끔하다면 이거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5번째는 저 내년에 40대요 라고 하고 있죠. 40대요. 40이다가 아니라 40으로 변하는 거. 제가 만약 39살이라면 이제 변하는 거죠. 이거를 I'm turning 40 next year.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turn 하면 돌다인데요. 물론 제가 이렇게 팽이처럼 막 빙글빙글 도는 걸 turn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I'm turning 40. 이거 약간 추상적인 느낌으로 돌고 돌아서 어떤 상태로 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 40이에요가 아니라 저 40대예요. I'm turning 40. I'm turning 40. 근데 그게 언제죠? 시간, 장소는 뒤로 항상 빼주세요. 내가 뭐뭐 한다. 이것부터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ext year. 내년에 40 된다라고 하고 있죠. 참고로 지난, 과거를 말할 때 last를 사용하고요. 앞으로 있을 다음, 이거는 next입니다. 그래서 작년은 last year. 내년은 next year. 지난주는 last week. 다음 주는 next week. 시간 헷갈릴 때는 last와 next를 사용해서 지난, 다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6번째는 저 살 빠졌어요. 저도
뭐 1kg 정도, 한 1, 2kg 빠졌거든요. 이것도 어디예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I've lost weight. 그렇죠. have pp를 사용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결되는 걸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I lost weight가 아니라 I've lost weight라고 해서 저 살 빠져서 지금도 살 빠진 상태입니다. 라는 걸 말해줄 수 있겠죠. 원래 형태는 lose weight. 그런데 과거나 pp 형태는 lost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I've lost weight. 저 살 빠졌어요. 지금도 살이 빠진 상태입니다까지 더해줄 수 있습니다. 0.1g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좀 덜 먹어서 내일 아침에 빠졌다. 그럼 우린 당당하게 어떻게 외치면 되죠? I've lost weight. 네, 물론 쭉 빼는 게 좋겠지만 저도 지금 열심히 그래도 배드민턴 치면서 유산소 운동하고 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여름에 이제 조금 몸이 불어 있었고 겨울 돼서 제가 겨울 되면 또 추우니까 많이 걷거든요. 더 빠질 겁니다. 당당하게 I've lost weight 이렇게 외치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해요. 네, 7번째는요. 요리를 더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죠.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할 때 영어로 이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I want to get better at cooking. get은 어떤 변화의 느낌이 있고요. better, 이거는 더 나은이죠. 그래서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거. get better.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get better at 동사의 ing 하면 어떤 부분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잘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나 뭐뭐 하고 싶어 라고 원할 때 사용하는 I want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첫 번째 의미단이 I want to. 그 다음에 더 나아지는 거 get better at. 동사의 ing. 요리하다가 cook이라면 cooking. 요리하는 것. 그거에 더 나아진다는 게 되겠죠. I want to get better at cooking. 한 번 더요. I want to get better at cooking. 그렇죠. 만약 제가 지금 얘기하면 I want to get better at playing badminton. 배드민턴 치는 중이니까 배드민턴 더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영어 말하는 걸 더 잘하고 싶다면 I want to get better at speaking English.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은 거 여기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요리를 더 잘하고 싶어요. I want to get better at cooking.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취미 생활을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지금 즐기고 있거나 즐겼거나 앞으로 즐기고 싶은 이런 것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저 같으면 play soccer, play baseball, play basketball 이런 구기 운동 잘했기 때문에 외워주고 있고요. 뭐 playing badminton 이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do yoga, 요가를 하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표현 이것만 사전에 나중에 검색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요리를 더 잘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I want to get better at cooking. 좋습니다. 8번째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르시는 분들 없죠? Thank you.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뭐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싶다면 Thank you for. Thank you for이라고 for를 더해 주시면 돼요. Saying so.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기서 이렇게 말했죠. 참고로 동사 사용할 때는 ing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Say so가 아니라 saying so.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나를 초대해 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면 초대하다는 invite. 그러니까 Thank you for inviting me. invite가 아니라 ing를 넣어줬죠. 그래서 그냥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Thank you for saying so. 뭔가 내가 실수했는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하거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면 Thank you for saying so.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면 Thank you for inviting me. 이런 식으로 뒤에 동사 넣어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9번째는요. 그녀는 초보치고는 잘했어요. 그냥 잘했다라고 해줄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뭐뭐 치고는 그럴 때는요. for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She did well. 보통 do well이라고 해서 잘한 걸 말해주는데요.
과거니까 did로 바꿔줬어요. She did well. 그녀는 잘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잘한 게 아닙니다. 원래 초보자한테 기대되는 게 한 이 정도라면 막 어마어마하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She did well for a beginner.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제가 지금 배드민턴 배우고 있으니까 배드민턴을 처음 치러 오시는 분인데 한 달 정도는 해야 나오는 그런 실력을 갑자기 보여주신 겁니다. 딱 가르쳐줬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 잘하시는데? She did well for a beginner.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이 이제 8월, 8월인데요. 8월 중순쯤 됐는데 근데 갑자기 막 시원한 겁니다. 아, 그냥 시원하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8월 치고는 우리 굉장히 시원한데?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겠죠. It is cool이 아니라 It is cool for August. 이렇게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치고는 이런 느낌을 for를 사용해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녀는 초보 치고는 잘했어요. She did well for a beginner. 한 번 더요. She did well for a beginner. 그렇죠. 마지막은 나는 내 식단과 운동을 기록해야 돼. 조금 존댓말이 약간 섞였는데요. 내 식단과 운동 기록해야 돼. 내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당연히 주어는 I겠죠? I need to keep track of my diet and exercise. 여기서는 일단 I need to. 길어 보일 때는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죠. I need to. 나는 필요해. I need to. 무엇이 필요하죠? Keep track of. 여기서 keep track of라고 하면 어떤 것의 진행 상황이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한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적해서 기록하는 걸 말하죠. 저도 운동할 때 지금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한창 열심히 할 때는 뭘 먹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기록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가 눈에 딱 보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내가 일기 같은데 오늘 몇 분 공부했고 어떤 건 했는지 적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귀찮으니까 제가 항상 끝날 때 오늘 배웠던 것 중에 한 문장 한번 써보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것도 기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이게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나 뭐뭐 해야 돼, 필요해서 해야 돼, I need to. 계속해서 쭉 기록하고 관리하는 거, keep track of. 여기까지 해볼까요? I need to keep track of. 한 번 더요. I need to keep track of. 무엇을 기록하는지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my diet, 내 식단, 그리고 and exercise, 운동. 살 빼기 위해서 식단, 운동, 이거면 끝나죠? 다시 한번 의미 단위별로 얘기하면 나 뭐뭐 해야 돼. I need to. 기록하고 관찰하는 거 keep track of. 내 식단과 운동. My diet and exercise. 연결해 볼게요. I need to keep track of my diet and exercise. 한 번 더요. I need to keep track of my diet and exercis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출을 기록하고 싶다면 my expenses. I need to keep track of my expenses.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으면 내가 지출한 거 좀 기록해야겠다. 이렇게도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문장 구조를 의미 단위별로 외워주신 다음에 나중에 단어 바꿔서 말하는 것까지 하면 프리토킹의 길까지 쭉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매일 꾸준히 저랑 같이 영어 공부해요. 마지막 퀴즈는 좋은 식당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추천해 주시겠어요? 좋은 식당을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꺼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손을 움직이면서 입을 움직이면서 말하고 써보면 정말 여러분의 영어 말하기 실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